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5월달에 아재돌룸을 찍으러 또 모였습니다. 지금 부캐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캐요? 부캐는 저 한 4-5개 있는데. 오늘 저희 아재돌룸에서 쓰실 이름은 어떤 건가요? 이학사입니다. 네, 지금 임학사님이 이학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제가 또 화학 이학사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과 학사라 해서 이학사라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이학사라 부르고, 제가 지금 원래는 또 원래 전공하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다른 대학교에서 경영학 4학년 이제 2학기만 남았는데, 그거를 좀 미루다가 올해 2학기 때 이제 그걸 마치면 이제 이학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사가 2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학사 이학사와 화학 이학사. 네. 다음 달에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학사님과 오늘 제가 이야기해볼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계청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에 12시에 보도를 했고,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왔어요. 이 자료는 통계청에 가시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자료 내용은 2020년 작년이죠. 4분기의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4분기의 일자리가 뭐 늘었나 줄었나, 어디가 줄었나 어디가 늘었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정권이 일을 제대로 했나 못했나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걸로 판단하냐고, 왜? 그래야 내가 먹고 사는지 못 사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경험, 내가 운이 좋아 잘 나간다라면 우리 전체가, 한국이 다 잘 나가겠거니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판이라는 위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 전체의 통계를 같이 보려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기사도 나왔고 자료도 나왔어서 간단하게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프들 숫자들이 있는데, 이게 연 단위가 아니고 지금 분기별로라서 분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이 주황색 붉은 안에 있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4분기면 재작년에 4분기에 비해서 올랐다라는 거죠, 이만큼이. 그래서 이 분기 대비로 보시기 좀 번거롭다 아니면 어렵다 하시면 이 총을 보시면 돼요. 총 임금근로 일자리가 계속 올라갔죠. 분기별로 다른 거는 계절적 영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같은 분기별로 보면 지금 4분기로 봤을 때, 사실 이게 전년 동기를 하는 이유가 네, 그 전 분기로 하면 서로 간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계절적 영향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계절이라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기본적으로는 농업에 가장 영향이 클 거고, 그 외에도 경제 이벤트들이 있죠. 뭐 휴일 아니면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초 같은 긴 연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일단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계속 늘어왔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느끼시나요? 모르겠네. 물론 내 경험은 한정돼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 혹은 뉴스 같은 걸 봤을 때 지금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나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호황으로 느껴지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부가가치를 많이 내는 일자리가 좋겠죠. 그런 좋은 일자리죠. 그런 일자리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할 건데, 그런 일자들이 늘어서 이 숫자, 이 그래프가 됐다라면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는 크지 않을 수 있겠죠. 반대로 그런 일자리들은 늘지 않고 저질의 일자리,
단기 알바라든지 아니면 부가가치를 많이 내지 않는다라든지 혹은 딱히 필요도 없는데 이 숫자를 위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풀어서 했다라든지 한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드러나지도 못할 정도로 더 나빠. 문제가 있어서 드러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걸로 가려지면 더 안 좋은 거겠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발표된 통계 자료는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년 동기 대비는 이렇다라는 것, 계속 올라갔고 전년 동기 대비 이만큼의 일자리가 50만 개, 50만 3천여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늘었다라는 건 다행인데 정말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늘어나는 건지 같이 보시죠. 자, 일자리가 그럼 어떻게 늘어나느냐? 이 0점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간 파란색들은 일자리가 늘은 거예요. 내려온 것들은 빨간색은 일자리가 줄은 거죠. 일단은 줄은 것부터, 안 좋은 것부터 얘기를 해보죠. 지금 제조업의 일자리가 6만 6천여 개가 줄었다고 합니다. 일단 제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제조업으로 많이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거죠. 단순히 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굉장히 일자리로서도 튼튼하고 부가가치도 많이 만들고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가 된 게 운수 창고, 특히 마이너스가 두 번째로 큰 게 숙박 음식이죠. 네. 지금 한국의 숙박과 음식, 특히 숙박은 중국 관광객이 네. 대다수의 고객이었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막혔죠. 그래서 음식 숙박은 사실 집 근처에서는 뭐 일하느라 먹는 식당 외에는 집에서 밥을 많이 먹을 거라서 관광 수요하고 굉장히 밀접한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도 내부에서도 사실 여행이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타격이 크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격을 받은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어디서 늘었길래 50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을까? 이거죠.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 눈에 띄기. 지금 공공행정은 그래프가 더 뚫고 나가야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한 모양이라서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아니 공공일제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공공일자리는 코로나 상황 시작하면서 뭐 그 전부터 좀 있었지만 네네. 우리나라가 코로나 전에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사태가 터지면서 좀 더 이제 공공 공공에서 제공하는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들이 꽤 많이 늘었던 걸로 뉴스에서도 많이 봤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정도로 뭐 천장을 뚫고 갈 정도 다른 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좀 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만든 동영상들, 전에 만든 동영상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83만 개 일자리를 만든 공공기관 뭐 일자리 늘린다고 해서 비판을 많이 했었죠. 교실 불 끄기, 뭐 짐 들어드리기,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뭐 쓰레기 줍기, 뭐 횡단보도 아이들 길 건너주기, 이런 것들이 공공행정의 일자리 느는 거에 상당수이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양질의 일자리에 부합하는 일자리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단기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공공 부분 일자리 그 자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 공공 부분 비대화, 방만 경영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저거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가려야 되겠죠. 본인의 정권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심을 좌우하기 때문에 뭔가 숫자 노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이 커지지 않았나. 그리고 보건사회복지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쪽 부분은 예산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저게 정말 질적으로 우수하고 경쟁력 있게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그래 여기는 늘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더 숫자를 늘려보자 라고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들여다보면 알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두 부분의 일자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초반에 얘기했던 양질의 일자리인가를 봤을 때 좀 회의적인 거죠. 한편으로는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거를 이제 좀 뭐랄까 방어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거라도 해주지 않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국가 경영이 네. 길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재원이 한정돼 있죠. 지금 빚을 막 끌어다 쓰고 있지만 그건 분명히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없죠. 지금 공공행정과 보건사회복지 쪽에 일자리가 거품이라면, 저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경쟁력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면 그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죠. 그 돈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더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재원도 없어질 뿐더러 시간, 타이밍도 놓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숫자가 마사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인의 긴박함, 중요도를 덮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고 보여지지만 그런 것들과 연결되겠죠. 단순히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이거라도 해서 좀 돈이 풀어되지 않냐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선진국들을 비롯한 나라들이 재정 확대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미래를 위해서 쓰는 국가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소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이런 단기 알바 일자리 같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 없는 가치를 만들지 않는 일자리, 그리고 돈 푼 돈들이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재테크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주식과 아파트 값을 띄워놓는 상황. 그러면 이 두 상황을 처한 나라들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지금 이 일자리마저도 그 결과의 일환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의 일자리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가 워낙 크고 이슈를 빨아먹고 매일 접하지만 그 전에도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갈 데가 없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청년 실업 몇만, 100만까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 위한 일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업종별로, 산업대 분류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연령별로 분류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연령대별 증감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39만 2천 개, 50대는 15만 6천 개가 1년 전보다, 그러니까 전 분기보다 늘은 거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감률로 따지면 15.7, 3.7. 네.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 네. 일자리가 꽤 많이 늘은 거고, 이게 지금 제 나이 때 40대 가장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그러니까 나이 이제 시간의 흐름을 보면 40대 같은 경우에는 1%가 된 걸로 돼서 46,000개.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층이라 할 수 있는 20, 30대는 일자리가 꽤 많이 줄었네요.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1.5%인데, 그러니까 23,000개, 68,000개가 줄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또한 지금 보여드리지 않은 뒤에 표 자료들에서 나온 건데, 지금 이 산업대 분류하고 보면 공공행정에서 단기 알바 일자리를 찾으면 누가 그걸 지원할까요? 젊은 친구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저걸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저거라도 해야 되겠다 할까요? 뭐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시겠죠. 동네에서 보면 그 쓰레기 주우려고 이렇게 집게하고 큰 봉투 가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많이 볼 수 있고, 지금 예전보다 좀 더 예전에 그 개인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그 같은 정도에서 한 분이 뭐 청소를 했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한 세 분이서 돌아다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횡단보도에도 전에는 한두 분 있었다라면 지금은 네 귀퉁이 다 해서 네 분씩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있어야 되나 하는 의문이 항상 들죠. 이렇게 표로 숫자로 보여지는 것들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 숫자로는 똑같이 1대1일 수 있어요. 없어진 20, 30대의 일자리 하나나 늘어난 60대 이상의 일자리 하나나 숫자로는 똑같지만 질적으로 다르죠. 다르죠. 그거를 보여줄까요? 물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그거를 말로 표현할까요? 오늘 기사 통계청에서 브리핑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뭐 일부 했을 겁니다. 왜냐면 20, 30대가 워낙 일자리가 줄었으니까. 메인은 50만이 늘었다는 거. 그렇죠. 일단 친정부 성향의 기사들과 그렇지 않은 기사들이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 50만으로 따지면 공공행정이 절반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지 않을까. 우리는 계속 공공 부분에 지금 일자리가 너무 방만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단기 알바이지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한번 줘볼게요. 네. 지금 이 안에 산업 분류별로 해서 내용이 더 있고 뒤에는 더 자세하게 숫자들이 나오지만, 지금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다. 가장 이렇게 민생에 밀접한, 사실 경제는 일자리죠.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일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예쁘게 보여주고 싶을 욕구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뭐 정권 입장에서는 충분히. 네. 하지만 그게 순기능을 해서 정말로 일을 제대로 해서 이 숫자를 높이는 거 하고,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겠어, 나는 능력이 안 돼, 하지만 돈 좀 풀어가지고 저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숫자는 채울 수 있겠어 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데, 그럼 오늘의 이 자료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일자리가 본인들이 봐서 자랑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본인들은 이걸 목표로 했다면 자랑스러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늘어난 일자리, 공공행정의 일자리, 그리고 연령대를 별로 봤을 때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20, 30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 코로나의 영향이 분명히 있겠지만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것과 분리해서 봐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중요한 건 잠깐 숫자가 괜찮아져서 면피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이 중요한 거라면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가 제대로 준비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 일자리 상황하고는 괴리가 느껴지는 50만 개의 일자리 증가,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게 거품일 거라고 확신이 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문에 걸어놓는 이런 정부의 행태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정말 정권이 할 일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악재로 결과가 안 좋더라도 안 좋은 거를 드러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2020년 4분기 일자리 통계에 관한 아재둘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